시작하기 전에 저희 지난 라이브에서도 커서를 사용하는 라이브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커서를 아직 처음 다뤄보시는 분들도 많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주 기본적인 커서 사용법에 대해서 빠르게 훑어보고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커서를 처음 키면 이렇게 세 가지 박스 모델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한번 커서를 켜보겠습니다. 커서를 여러분 처음 키시면 이런 화면과 커서 화면이 안 보이시죠? 제가 화면 공유 세팅을 살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커서 화면을 보시면 커서를 처음 시작하면 이렇게 오픈 프로젝트, 클론 레포, 그리고 커넥트 비아 이런 세 가지 메뉴가 있는데 각각의 용도가 다릅니다. 첫 번째로 오픈 프로젝트는 내 로컬에 있는 프로젝트를 바로 커서에 불러와서 활용하는 메뉴고요. 두 번째는 GitHub나 GitLab에 있는 원격 저장소에서 코드를 불러와서 사용하는 기능. 세 번째로는 GitHub이나 로컬이 아니라 아예 원격 서버에 들어있을 때 사용하는 케이스인데 저희 오늘 실습에서는 1번 오픈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커서를 오픈 프로젝트까지 하고 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어딘가 익숙한 듯 낯선 인터페이스인데 옆에 왼쪽에 보이는 부분이 사이드바고요. 이쪽 가운데 이렇게 코드가 나오거나 브라우저가 켜지는 부분을 에디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바텀 토글을 키면 터미널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커서 AI 모델에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AI 플레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사이드바에서는 내 폴더 내에 있는 파일 구조들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에디터는 지금 만들어지는 코드나 작동하고 있는 브라우저를 보여주는 부분. 여기 특히 토글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메뉴가 있지만 집중적으로 봐주셔야 될 부분이 이 터미널이에요. 자,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 터미널에 빨간 줄로 에러 코드 같은 걸 띄워줍니다. 근데 나는 터미널의 에러 코드를 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데, 그럴 때는 이 터미널 에러 코드 자체를 capture해서 뭐 클로드 코드나 아니면 커서에 직접 첨부를 해서 터미널에 이런 에러가 떴는데 뭐 해결해줘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터미널 부분은 위치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이 AI 입력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인터페이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어, 나 지금 강의 화면을 보고 있긴 한데 강의 화면과 내 커서가 다른데? 이런 문제들에서 멘붕이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요 화면을 구성하는 버튼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보시면 우측 상단에 이렇게 네 가지 아이콘이 있는데 여기서 1번, 2번, 3번 아이콘의 위치만 확인해 주시면 오늘 수업을 따라오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제가 커서를 켜서 저도 오늘 쓸 프로젝트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오픈 프로젝트에서 데스크탑에 새로운 폴더 눌러서 커서 연습이라는 폴더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열기 버튼을 누르면 자, 오른쪽에 커서 연습이라고 이렇게 폴더가 생성돼서 커서가 켜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저는 오른쪽 사이드바가 꺼졌는데요? 하시는 분은 여기 첫 번째 1번 아이콘 사이드바 토글을 눌렀다 켰다 하시면 이 사이드바를 껐다 켰다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 AI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AI 플레인 버전에 저는 지금 이 채팅창이 사라져서 안 보이는데요 하시는 분은 세 번째 아이콘 요 AI 페인 버튼 토글을 껐다 켰다 하시면 AI 프롬프트 창을 다시 열 수 있으니까 갑자기 사라지신 분은 당황하지 마시고 이 세 번째 아이콘 눌러서 토글을 켜주시면 됩니다. 장표로 돌아와서 우측 아이콘들의 인터페이스의 대부분의 해답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왼쪽 폴더에 이 파일 부분이 안 보인다면 1번 아이콘, 그리고 오른쪽 AI 프롬프트 창이 안 보이시면 2번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팅 화면을 못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세팅 아이콘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팅 아이콘이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만으로 혹시 MCP 연결에 실패하신 분들은 여기서 수동으로 MCP를 연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치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에서 상단 우측 아이콘의 가장 마지막인 커서 세팅 부분을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세팅 창이 열립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메뉴들이 있지만 저희가 오늘 수업에서 중점적으로 사용할 부분은 여기 이 메뉴인 툴앤 MCP 부분입니다. 이 툴앤 MCP 메뉴에서 혹시라도 프롬프트 기반으로 MCP를 연결하지 못하신 분은 여기서 수동으로 연결하실 수도 있고 코드를 복사해서 연결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툴앤 MCP 메뉴 위치 정도는 여러분들이 세팅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실습에서 활용할 수 있는 MCP 화면 구성을 모두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자와 기수로 협업하기 위한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님께 제가 화면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확인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지금 첫 파트에서는 실제로 개발자분들이랑 기술을 협업할 때 어떤 프로세스로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서비스를 개발을 하면서 이제 저는 프론트 쪽을 좀 담당해서 하면서 개발자분이랑 분들이 아니라 개발자분이랑 기술을 협업을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초심자분 입장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나는 네, 전체 프로세스는 일단 이렇게 할 거예요. 일단 GitHub에 연결하고 이제 이 레파지토리라는 것을 생성을 하는데 그 레파지토리라는 저장소예요. 저장소에 그 커서를 연결하는 과정을 거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피그마 데브노드 MCP를 연결해서 이 화면에 있는 컴포넌트와 변수들을 코드화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업을 하고 나서 깃허브에 업로드를 할 거예요. 연결된 깃허브에 업로드를 하고 이제 컴포넌트랑 그럼 스타일 폴더 같은 게 생기겠죠. 그러면 제가 작업한 것을 데일님이 다시 넘겨받으셔서 이 깃허브 소스를 땡겨와서 랜딩 페이지를 작업하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 실제로 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아마 깃을 처음 시작하시면 저도 아직 좀 낯설거든요. 깃허브 자체가 친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낯서실 것 같은데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용어들은 꼭 알고 계시면 좋아요. 협업할 때 이제 뭐 회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디자이너가 깃에 직접 푸시하시는 경우도 많을 텐데 푸시라는 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 소통하실 때 요 정도 단어들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오늘도 쓸 것들도 있는데 커밋은 약간 중간 작업 일지 같은 거예요. 내가 뭘 작업했는지 중간에 기록하는 거, 그러니까 버전을 기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푸시는 내가 작업한 내용을 깃 저장소에 업로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풀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레파지토리라는 저장소에 있는 내 파일이나 정보 같은 것들을 풀 땡겨 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풀 땡겨 온다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그 파일을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브랜치는 여러분들 혹시 피그마에서 브랜치 들어보셨나요? 이제 이 나뭇가지라는 뜻인데, 깃에서도 이제 이 원본 파일을 두고서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별도로 작업을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합치는 브랜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에 영향 주지 않고 수정할 때 이 브랜치라는 것을 활용해요. 그리고 드래프트에 내가 이 푸시를 해서 깃에 올리면 작업한 내용이 따로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합치는 걸 머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풀 리퀘스트, PR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작업된 파일을 내가 이거를 이제 올렸을 때 누군가 검토자가 있거나 확인을 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PR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요거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여기 근데 이제 이 인터페이스에 대부분 용어가 적혀 있는데 뭐 이슈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뜨는 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이게 빠르게 설명드렸지만 요거 보시면서 천천히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꼭 아셔야 되는 프로세스가 요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은
작업을 할 때는 메인에 하지 않고 브랜치로 생성한 후에 작업을 한다. 요건 아마 디자인 파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랜치로 따로 가지치기를 해서 작업을 하고 머지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세 작업이 완료되면 커밋하고 푸시한다라고 하는데 작업 내용을 기록하고 파일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검토자가 있다면 PR, 풀 리퀘스트라는 걸 같이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토자가 확인을 했을 때 머지 처리를 하면 원본에도 내가 작업한 게 반영이 되는 프로세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할 건데 여러분들 다 준비되셨나요? 네, 요 지금 이제 일단 준비되셔야 되는 리스트들이 커서랑 그리고 깃허브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깃허브가 일단 이제 커서부터 한번 켜볼게요. 커서를 켜셔서 커서 처음에 실행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죠. 데일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오픈 프로젝트를 누르면 원래 기존의 로컬에,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뭐 폴더들이 있으면 가지고 오는 거지만 그게 아니면 빈 폴더를 생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뉴 폴더를 누르고 그냥 제가 피그마, 피디아, 라이브라고 이렇게 폴더를 하나를 생성을 해볼게요. 음. 그럼 이렇게 빈 폴더 하나가 생성이 되는데 오픈을 눌러서 이 경로를 열어줍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빈 화면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저장하고 푸시할 깃을 한번 연결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이 깃을 먼저 연동을 하겠습니다. 깃을 먼저 연동을 하는데 컨트롤 쉬프트 P 또는 커맨드 쉬프트 P를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컨트롤 쉬프트 P, 커맨드 쉬프트 P. 음. 누르면 명령어 치는 데인데 여기에 git이라고 한번 로그인? 음. 저는 아마 로그인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뜨는데 잠시만요. 아이고. git이라고 쳤을 때 git을 연결할 수 있는 게 나올 거예요. 저는 sign out이라고 뜨거든요. 근데 sign in GitHub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git에 먼저 연결을 해주세요. 컨트롤 시프트 P를 눌러서 sign in GitHub를 눌러서 먼저 git을 연동을 합니다. 네, 사인 아웃 뜨면 연동이 된 거예요. 저는 이미 연동이 돼서 사인 아웃이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이미 연동하셨으면 아마 뜰 거예요. 사인 아웃이라고 뜰 거예요. 이렇게 눌렀을 때 저처럼 뜨시면 연동이 된 겁니다. 네, 이 과정이 되셨다면 일단 로그인한 깃을 열어주세요. 음. 아, 그래요? 근데 일단 뭐 주변에 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인 아웃 누르셨으면 그냥 똑같이 그 검색하셔가지고 그냥 사인 인 누르면 될 거예요. 아마 컨트롤 시프트 P 누르시고 그냥 똑같이 그냥 깃 치시면은 내렸을 때 사인 인 깃허브라고 있을 거예요. 음, 그래요? 잠시만요. 이렇게 누르셔야 돼요. 이거 지금. 네. 녹화본은 저희가 따로 후에 올릴 예정입니다. 음. 요거 한번 상단에 중앙 검색창 누르시고 이 화살표, 이거 뭐라고 하죠? 이 화살표 눌러보세요. 그리고 나서 깃허브, 깃 치시면은 쭉 내렸을 때 여기 사인 인 깃허브라고 아마도 있을 거예요. 천천히 할게요. 어차피 이게 초심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천천히 할 겁니다. 네, 사인 아웃 되어 있으면 그냥 두셔도 돼요. 일단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깃허브에 오셔서 저장소, 레파지토리를 한번
만들고 이 링크 입력해서 연결해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아마 그 과정에서 로그인하라고 자동으로 뜰 거거든요. 에이전트가 이제 띄우면.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 일단은 GitHub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GitHub로 대시보드에서 지금 제 화면처럼 이렇게 뜨시나요? 이렇게? GitHub로 가셔서 로그인한 상태에서 대시보드에서 이렇게 뜨는지 확인을 하시고 왼쪽에 New를 눌러서 레파지토리를 생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를 눌러서 New 레파지토리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안 떠도 오른쪽에 상단에 플러스를 눌러서 New 레파지토리 이렇게 눌러서 하나의 저장소를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저는 이제 레파지토리 이름 일단은 적어주시고요. 음. 뭐 아래쪽에 뭐 권한 같은 거 있는데 그냥 퍼블릭으로 들게요. 저는 연습용이니까. 그리고 크리에이트 레파지토리 해서 저장소를 생성을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음, 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 레파지토리라는 것을 이제 커서에 연동을 할 겁니다. 연동을 해서 우리가 디자인 시스템 작업하는 거를 여기에다가 올릴 거예요. 음. 일단은 여기서 지금 이 레파지토리 링크를 복사를 해주시고, 음, 복사를 해주시고 커서로 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채팅창에 이 레파지토리를 연동해줘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는 빈 폴더를 연결하는 건데, 만약에 기존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 레파지토리 링크를 똑같이 복사하고 클론 해달라고 하거나 메인 브랜치에서 아까 풀로 땡긴다라고 했잖아요. 풀로 땡겨달라고 요청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져와 달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레파지토리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럼 잘 연결이 되었다면 저처럼 GitHub 레파지토리 연동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어, 혹시 잠시만요. 권한 문제로 실패해서 초기화하고 원격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어... 네, 뭐 레파지도 뭐 git 클론 사실 근데 클론할 게 없긴 한데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되는 거고. 음, 음. 아마도 근데 지금 아까 문제가 뜨시는 분들은 잠시만요. 깃 연결한 적 없는데 연결됐다라고 뜬 분들일까요? 아하. MCP 연결은 지금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따가 안내를 해 드릴 거라서 일단은 깃 연동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음, 잠시만요.
레파지토리를 이렇게 클론해서 연결되었는지까지 확인하겠다라고 하셨고, 어, 근데 맥OS 개발자 도구는 저도 설치한 적이 없는데, 잠시. 일단은 Git 연동을 먼저 한번 성공적으로 하는 거를 이제 좀 목표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 이슈들은 사실 저도 지금 상태가 어떠신지 몰라서 잠시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네, 뭐, 근데 뭐, Git 앱이 없어도 그냥 로그인하고 연동만 되면은 이슈가 없을 거기는 하거든요. 네, 맞아요. 철호님은 되신 것 같고. 일단은, 네, 이게 항상 쉽지가 않습니다. 이 환경들이 다 다르시다 보니까. 네, 런 눌러보세요. 런 눌러보시고. 음. 네, 이후 진행이, 그러니까 런 눌러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 프로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프로가 아니어도 그냥 뭐 일단은 이제 커서는 근데 성능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음, 기 스테이터스. 아, 네, 뭐 연동이 됐어요? 아, 근데 이거를 엑스코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거 당황스럽네. 일단은 뭐 필요한 거, 설치가 필요한 것들 확인해 달라고 해서 설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일단은 그 뭐 필요한 것들 지금 리스트로 정리해주고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해달라고 일단 한번 요청해 보세요. 네, 사실 상관이 저도 저런 거를 따로 깐 적이 없는데 일단은 연결부터 먼저 해주시고 저도 이거는 한번 검색해 볼게요. 왜 이렇게 뜨는지 모르겠네. 음. 일단은요, 이거를 다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진행 문제상, 요거를 캡처를 하셔가지고, 클로드나 제미나이 이런 데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고, 시간 좀 지연되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음, 라인출. 근데 뭐 설치하라고 하는 것들 설치할 수 있게 띄워달라고 하고, 설치하면 아마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는 하거든요. 저 지금 찾아보니까 뭐, 잠시만요. 뭐 이런 명령어 채팅에 입력하면은 해결된다고 하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맞아요. 캡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제미나이나 클로드 같은 데다가 요청을 하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해줍니다. 이게 그냥 무료 버전에서 썼을 때 할루시네이션도 있고 좀 알아서 안 해주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초기 과정에서는 지금 채팅창 하단에 에이전트라고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지금 쓸 수 있는 아마 근데 오토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유료로 쓰시는 분들은 오퍼스 4.6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세요. 유료 쓰시는 분들은 음, 아마 무료 버전이면은 오토라고 그냥 오토 버전으로 켜져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시원님이 또 올려주셨네요. 클로드 코드도 뭐 써도 되죠. 이게 근데 번갈아서 써도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마 만약에 이게 명령어 못 쓴다고 한다, 그러면 터미널을 열어주시면 되거든요. 조금 어렵긴 한데, 지금 우측 상단에 커서 보면은 여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메뉴 하단에 이게 터미널이라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코드 그냥 붙여넣기 하고 엔터 한번 눌러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미 아마 있을 거라 가지고. 이미 설치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 되신 분들은 그냥 여기다가 터미널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엔터 누르시면 아마 설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음. 뭐 커서 터미널 말고 그냥 터미널로 하셔도 되긴 되죠. 뭐, 만약에 여기서 안 되면, 음. 네. 일단은, 28분까지만 조금 더 설치를 한번 해보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는데 어려움 있으시면 여기 올려주시고 같이 이야기해서 해결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일단은, 뭐, 설치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요거 해보시고, 교환에도 설명 있으니까, 이 MCP 연결은 그냥 놓치셨다 하더라도 그 뒤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문제가 있으신 분들 많으신가? 이거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갈까요? 아무래도 이게 한번 좀 놓치면 또 너무 많이 지장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기터브 연동 여부 먼저 한번 체크를 할게요. 음. 음. 네. 일단은 뭐 이게 초심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막 아예 완전 자세하게 하기엔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갈 거고요. 천천히 갈 건데, 혹시나 지금 뭐 깃 연동이 안 되셨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게 사실 이 과정을 그냥 이해를 하시기만 하고, 그냥 본인 커서에서 디자인 시스템 만들고, 그냥 작업하는 것만 하셔도, 랜딩 페이지 작업하는 거 적용까지만 하셔도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과정들을 한번 해보시게 하기 위해서 깃을 연결을 시작을 했던 거라서, 네. 나중에 제가 또 요거 저희 다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이 과정을 한번 더 보시고 차근차근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깃을 연결하지 않아도 작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투표 결과를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더 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서 네, 차근차근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셨다면 이제 이 피그마 MCP, 데브 모드 MCP를 연결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연결하기 전에 사전에 안내 드릴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 이상을 쓰셔야 데브 모드 MCP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할 거고, 이 데브 모드 MCP로 저도 이제 랜딩 페이지나 이런 것들 컴포넌트 불러와서 작업을 해봤었는데, 비교적 잘,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구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이 MCP로 구현을 할 때 디자이너가 변수든 뭐 컴포넌트든 잘 구성을 해놔야 토큰도 덜 쓰고 그리고 이거 작업할 때도 애를 덜 먹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이어서 복구됐더니 되셨군요. 다행입니다, 연재님.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요 디자인부터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저도 막 할 때 처음에 쓸 때 조금 애를 먹긴 했는데 그래도 되게 편하기는 한 것 같아요. 작업하면 코드 할루시네이션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고 내 디자인대로 컴포넌트를 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퍼티 불러와가지고 작업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MCP 연결해서 컴포넌트 제작하고 스타일 토큰 작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연동하는 방법은 이제 교환해서 23번 프레임에 보시면 여기 지금 코드가 있어요. 제가 코드를 드렸거든요. 요거를 다 복사를 합니다. 어. 복사를 하고 저는 이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뭐 이렇게 보여드리기만 할 텐데 여기 채팅창, 커서 채팅창으로 오셔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합니다. 음. 근데 잠시만요. 이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MCP 파일부터 제작을 하셔야 될 거라서 일단은 코드를 텍스트 윗부분까지만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 왼쪽에 Tools and MCP라는 탭으로 가셔서 New MCP 서버라는 버튼을 찾으세요. 그래서 이걸 누르고 저는 MCP 쓰는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뜨는데 아마 새로 켜신 분들은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아무것도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거를 붙여넣기 해서 저장합니다. 붙여넣기 컨트롤 S를 해주세요. 그러면 MCP들이 추가할 때마다 이렇게 막 리스트들이 추가가 되는데, 교환에 있어요. 제가 여기 23번 프레임에 보시면 여기 코드가 있습니다. 커서용을 제가 넣어놨어요. 근데 아마 아까 어떤 분이 클로드 코드 뭐 연결 이야기 하셨는데 클로드 코드용은 또 따로 있습니다. 연동하는 게 피그마 홈페이지에 가시면 있어서 음, 일단 복사하시고 MCP 파일에 저장해 주세요. 네, 맞아요. 있으시면 여기 그냥 밑에 붙이시면 됩니다. 아니면 요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이게 뭐 중간에 수식 같은 거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냥 채팅창에 붙여넣기 하시고 원래 있으신 분들은 골뱅이 누르고 mcp.json 이라는 파일을 찾아서 이 MCP 코드 파일에 추가해줘. 뭐 이렇게 요청하시면 돼요. 요청하시면 알아서 딱 맞게 구문에 맞게 넣어줍니다. 네, 요거를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 보시고 일단은 데브 모드 MCP를 연결해 주세요. 수업 자료가 사용자 에러가 뜨나요? 잠시만요. 그러네, 진짜. 코드 이거 운영진 분들 링크 한 번만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링크가 뭔가 잘못됐나 본데. 음, 음. 일이 하나 빠졌었나 봐요. 끝에. 그쵸. 네. MCP 연결까지 다 되셨나요? 일단은 확인을 할게요. 잠시만요. 음, 음.
목표가 네. 확인을 위해서 MCP 연결 다 되신 분은 투표 지금 제가 창이 너무 많이 켜져 있어가지고 1번 한번 채팅창에 올려주시겠어요? 1번. 뭐 이런 식으로 다 됐으면. 좋아요. 거의 대부분 다 되셨네요. 음.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 MCP를 연결하고 나면 지금 왼쪽에 지금 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MCP들이 막 쫙 뜨는데 일단은 토글이 켜져 있어야 돼요. 이게 사용하는 MCP들은 안 쓰는 건 일단은 좀 끄겠습니다. 이제 피그마 데브 모드를 열어보면 이 MCP를 쓰면 디자인 컨텍스트 읽어오거나 뭐 완벽하진 않아요. 대신에 근데 베리어블을 읽어오거나 아니면 디자인 시스템 룰을 읽어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MCP를 활용을 해가지고 한번 디자인을 한번 읽어와 보겠습니다. 근데 어떤 순서로 할 거냐면 이 토큰화하는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를 불러와서 이 컴포넌트에 토큰 적용해서 컴포넌트 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퍼티도 그대로 불러오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연결된 거를 확인을 하셨다면, 음, 피그마 화면에서, 어, 이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피그마라고 되어 있고 파란불이 들어오고 토글이 켜져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잘 되실 거예요. 음. 안 되시는 분도 있나요? 유료 계정 아니요. 인스톨드 MCP 서버. 빨간불이면 커서를 한번 껐다가 켜보세요. 껐다가 켜보시고 토글을 한번 다시 켜보시면 될 것 같고. 음. 시그마 데스크탑? 시그마 데스크탑은 뭐지? 네, 노란색이면 좀 희망이 있는 건데 일단은 한번 껐다 켜보세요. 커서를 종료하고 다시 한번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피그마 데스크탑이라고 되어 있으시면, 근데 이거 한번 이렇게 두 개 다 열어가지고 어떻게 뜨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아마 데브 모드 툴은 8개가 이렇게 뜰 겁니다. 종류 기능들이. 8개 툴, 뭐 3개 프롬프트, 이런 식으로. 네. 일단은 연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게 잘 됐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려고 하시면, 노란불인가요? 일단 이게 연결됐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려면 가장 정확한 방법은 일단 피그마 화면에서 데브 모드를 켭니다. 데브 모드 켜보시겠어요? 이렇게. 네네. 그러면은 일단 두 개 다 켜두세요. 혹시 모르니까. 두 개 다 켜두시고 지금 이제 제가 교환해 드린 걸 보면 이 컴포넌트 활용이라는 부분에 지금 컬러, 타이포그라피, 사이즈 이렇게 있는 소스들이 있어요. 요것만 이렇게 따로 한번 뺄게요. 위로 이렇게 따로 빼가지고 섹션으로 요 스타일 부분만 한번 묶겠습니다. 이렇게. 묶어보고 일단 요 파일을 선택한 상태에서 데브 모드를 켜시고 커서한테 너 잘 연결했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커서한테 지금 데브 모드 MCP 연결되었는지 체크해보고 피그마 데브 모드 MCP 연결되었는지 체크해보고 선택한 노드 읽어봐. 노드 정보 읽어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음, 음. 그러면 연결이 잘 되고 지금 선택한 노드를 잘 읽었다면 MCP가 이렇게 제가 선택한 화면을 보여주면서 밑에 막 뭐 구성 요소를 막 읽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초록불이 뜨면서 연결이 되었다라고 뜨는 게 첫 번째예요. 대부 모드 MCP 연결되었는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피그마 화면에서는 대부 모드를 켠 상태에서 이 스타일 요소들을 선택을 하고 이 정보를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지는 뭐 저처럼 똑같이 안 떠도 상관없어요. 근데 정보를 읽을 수 있으면 돼요. 정확하게 내가 선택한 요 요소에 대한 뭐 예를 들어 섹션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으면 상관없어요. 섹션을 노드라고 하기보다는 피그마에 있는 요소 자체, 객체 자체를 노드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 맞아요. 노드. 텍스트 노드라고 하고, 이제 객체 자체를 노드라고, 네, 맞아요. 말을 합니다. 음. 일단은 읽는 것까지 다 되셨나요? 네, 쉽지 않죠. 여러분, 차근차근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뭐 사실 처음이면 저도 너무 막 낯설고 할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섹션으로 잡고, 이거를 커서한테 이 정보를 읽어보라고 해서 제대로 읽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되신 분들께서는 보시면 제가 프롬프트를 다 드렸어요. 헤매지 마시라고. 그래서 보면 이제 26번 프레임에 보면 피그마와 컬러 타이포그래피 변수들을 읽어서 이제 이 파일로 정의해달라. 제이슨 파일로 정의해달라. 그리고 헥스 코드. 이게 하드 코딩 하는 거죠. 하드 코딩 하지 말고 변수로 등록을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이제 여기 협업을 하실 때는 우리 서비스가 쓰는 언어로 요청을 하면 쓸데없는 코드로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드린 거 그대로 복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사해서. 근데 이제 여기 타이포그라피까지만 되어 있는데 제가 뒤에 이제 이 스페이싱 변수를 아니, 사이즈 변수를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커서에다가 지금 선택한 피그마의 컬러와 타이포, 그리고 사이즈 변수들을 읽어서 등록해달라고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제가 최신 버전 여기 채팅에도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이 과정에서 뭐 실행 같은 게 뜨면은 실행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실 때는 지금 저는 이제 쉽게 하시라고 에이전트 모드로 뒀는데 채팅창 하단에 보면 플랜 모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플랜 모드라는 걸 설정을 하고 커서한테 요청을 하시면 작업을 단계별로 쪼개가지고 물어보면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걸 만들 확률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선택한 노드, 네, 노드 선택한 상태에서 제가 드린 프롬프트 입력하셔가지고, 변수랑 이제 변수 파일 제작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되면 1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제가 가늠이 너무 안 돼서 이 한번 계속 요청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료되신 분들은 1번 눌러주시고, MCP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이제 채팅창에 한번 요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MCP, 데브모드 MCP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지 한번 체크해 달라고 한번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뭐 나오는 것들 여기 공유해 주시거나 해서 같이 풀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복붙은 아마 데브모드 켜서 안 되시는 게 아닐지. 변수명을 제대로 입력해야, 네.
뭐 일단 근데 MCP 연결한 커서가 잘 인지 아 이게 레이어명일 수도 있고 이 컴포넌트명 레이어명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이 그 토큰 값이잖아요. 토큰명. 토큰명 같은 게 되겠죠? 등록한 피그마에 등록한 토큰 그리고 적용한 토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리님은 그 피그마 데스크탑 MCP 토글을 끄고요. 하나만 켜진 상태에서 한 번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잘 안 된다면 진행이. 음. 일단 저도 근데 두 개가 뜨기는 하는데 문제없이 잘 되긴 하거든요. 아, 잘 되세요? 아, 토큰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냥 이 스타일을 그냥 베리어블로 정의한 요소들입니다. 베리어블. 맞아요. 베리어블로 등록하고 연결한 값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뜨잖아요. 변수 값들. 이렇게 연결된 거. 이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베리어블에 등록된 값입니다. 아, 연결은 된 것 같은데 선택한 노드를 읽어올 수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피그마 파일 쉐어 링크 한번 링크 복사해 보시고 이 파일에 연결된 거 맞는지 한번 체크해 달라고 해보세요. 네. 팀으로 등록하고 싶으면 뭐 등록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일단은 다 피그마 데브 모드. 아, 그냥 피그마라고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뜨시죠. 열었을 때 이런 명령어들? 그러면 괜찮아요. 아, 네, 그럼 괜찮고, 다시 보기 영상은 녹화한 걸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유튜브가 너무 불안정해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올리고 한번 공지 드릴게요. 혹시 다 되신 분 있나요? 다 되신 분, 여기 이렇게 1번 이렇게 한 번만 올려주세요. 음. 다 안 되셨어도 다시 보기 하시면서 차근차근 하시면 아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보면요. 아, 그런 차이가 있구나. 저도 몰랐어요, 이거는. 일단, 이렇게 작업하고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지금 왼쪽 탭을 딱 눌렀을 때, 이렇게 파일 트리가 뜨면서, 우리가 작업했던 JSON, CSS 파일들이 이렇게 뜹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 한번 눌러서 보면, 뭐 잘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이렇게 변수명으로 이렇게 등록된 토큰들이 이렇게 등록된 상태로 보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뭐 일단 이렇게까지 되시면 잘 된 겁니다, 일단. 원래 처음이 어렵고요. 그 다음부터는 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네, 일단 한번 익숙해지시면은 괜찮아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어느 정도 되셨으면 여기서 이까지 어느 정도 되셨으면 컴포넌트를 이제 구현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컴포넌트를 구현을 하실 때 선택한 컴포넌트를 만들어줘라고 하는데, 뭐 이런, 뭐 텍스트, 아이콘, 유무, BRC 상태 같은 프로퍼티로 받아서 변경할 수 있게 코드를 짜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요소들은 베리언트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버튼 예시로 적었어요. 근데 이거 그냥 한 번에 요청할 수 있게 그냥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그냥 버튼이란 말을 지워볼게요. 각 컴포넌트, 그러니까 버튼을 컴포넌트라고 해가지고 모든 컴포넌트에 해당이 되게끔 선택한 컴포넌트를 코드로 만들어줘라고 하고 등을 프로퍼티로 받아서 변경할 수 있게 짜달라. 그리고 각 컴포넌트는 베리언트로 구성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일단은 제가 복사해서 이 채팅창에 다시 올릴게요. 음. 이게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고 확장 가능한 컴포넌트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제가 드린 채팅창에 드린 코드 복사하시고, 프롬프트 복사하시고
아래에 보시면 컴포넌트 소스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렇게 컴포넌트 베리언트들이 모여 있는 이런 섹션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일단은 이 섹션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이 선택한 노드 읽어달라고 요청하고요. 제가 드린 프롬프트 주면서 컴포넌트 짜라고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바로 안 하고 플랜 모드라는 걸로 두고서 요청을 해볼게요. 저한테 물어보면서 얘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다시 데브 모드를 켜고 지금 선택한 노드 정보 읽어보고 컴포넌트로 구현해 주세요. 라고 한 다음 컴포넌트 코드로 구현해 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이 다음에 이 프롬프트를 쭉 이어서 적겠습니다. 그리고 드릴게요. 음, 음, 잠시만요. 이게 선택이 제대로 안 됐나 보네. 잠시만요. 다시 이 섹션 선택하고 프롬프트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음, 다시. 이게 조금 잘 못 읽네요. 잠시만요. 디자인 모드로 가서 이 섹션 꺼내가지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요 먼저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선택한 노드 정보 읽어봐 라고 먼저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읽은 것 같아요. 그냥 먼저 읽으라고 하고서 요청을 하니까 일단은 불러오고 있는데 요거 컴포넌트 정보 불러오는 것까진 다 잘 되셨나요? 어떠세요? 하면서 동시에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죠. 뭐 상관없어요. 네. 네, 일단은 요청을 그냥 해보세요. 어차피 지금 룰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괜찮아요. 네, 일단은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익혀보시고 다시 보기로 한번 더 그냥 해보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 이렇게 요청하고 그냥 컴포넌트 그냥 리액트 코드라고 한번 그냥 정확하게 한번 요청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뭐 아니면은 요청 안 하고 플랫 모드로 했을 때 물어보기도 해요. 어떤 언어로 할지. 근데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한번 버튼만 했으면 나머지도 선택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보세요. 섹션 안에서 버튼만 읽을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버튼만 됐으면 나머지 소스들 보시면은 버튼 말고도 푸터, 헤더, 인풋, 카드, 뭐 그리드, 뭐 이렇게 이미지 더블 이렇게 있어요. 그럼 각각 선택해가지고 MCP로 구현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섹션 안에 있는 것들을 쫙 읽어가지고 얘들이 구현을 했다라고 뭐 구현하겠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투두 리스트가 뜨는데
쭉 진행을 합니다, 애들이. 변수 반영해서. 버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저처럼 이렇게 모든 요소들이 구현이 되어야 해요. 네, 당연하죠. 네, 클로드 코드에 하셔도 됩니다. 사실 저도 수업 외에는 최근에는 클로드 코드로 쓰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고려하다 보니까 커서로 하긴 하는데, 최근에 클로드 코드 많이 쓰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커서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클로드 코드에서 쓸 수 있는 스킬스랑 서브 에이전트라는 기능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커서도 그냥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아요. 커서도 이제 조금 더 많이 쓰시지 않을까. 원래는 클로드 코드로 많이 옮겨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여러분들 잘 안 되면은 채팅에 올려주시고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 도와드릴게요. 아, 그러게요. 이제는 조금 피로하지 않아요? 다른 분들은 어때요? 저는 새로운 거 쓰는 거 좀 재밌어 하는데도 너무 과하게 업데이트가 되니까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다 알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 같고. 아, 무섭죠. 맞아. 그러게요. 지식 폭행, 지식, 지식 폭행이란 말 너무 찰떡인데요? 아, 그러니까 진짜 지식 폭행이야. 근데 근데 막 실제로 막 내 일에 쓰려고 하면은 쓸만한 것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냥 쓰던 것만 계속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문님은 신입이신 건가요? 음. 근데 뭐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뭔가 이 일에 관성해졌다 보면 막 배우기 더 힘들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그쵸, 맞아요. 진짜 저는 공감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뭔가 내 일의 효용이 얼마냐를 따졌을 때 그렇게 쓸만한 것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고, 좀 어색하기도 한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리고 저는 특히 이미지나 영상에 쓰는 토큰이 너무 아까워요. 진짜 너무 많이 들지 않아요? 진짜, 그쵸. 지식 포킹, 토큰 도드. 내 토큰 누가 가져갔어, 진짜. 그쵸. 맞아. 이게 토큰 누가 또 훔쳐간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냥 다 내가 쓴 거야. 그거 저 내용 보면은. 맞아. 맞아, 맞아. 너무 재밌다. 이런 얘기 막 소소한데 해도 하니까 재밌네요, 간만에. 또 공감할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저는 제작이 완료가 됐는데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완료가 되셨으면 왼쪽 탭에서 보면 src라는 폴더가 있고 이 리액트 컴포넌트 코드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있어요. 보면, 근데 이 코드들 딱 선택해서 보면, 아까 봤던 좀 익숙하죠? 이 SDS 시스템의 변수들이 다 반영이 된 채로 컴포넌트가 제작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 이게 변수명이에요. 대시 대시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번 쭉 작업해 보시고, 다 되신 분들, 이번에는 0 한번 올려주세요. 음, 음. 다 되시면 0 올려주시고,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아, 0.5. 네, 일단은 조금 더 시간을 드릴게요. 저희가 유튜브처럼 다시 보기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폴더가 없나요? 왼쪽 요 바 눌러가지고 src 눌러보면, 열어보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아, 뭐, 빠르게 좀 작업을 했나 봐요. 버튼만 있나요? 그러면 소정님도 그냥 선택해서 다른 베리언트 선택해가지고 노드 읽어보라고 하고 추가로 작업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음.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맨바닥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에 업데이트를 치실 거면은 기존 폴더 구조를 읽어보고 작업하라고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네, 그 컴포넌트를. 네, 다 되신 분들은 0 올려주세요.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아, 딸깍 아니죠? 맞아, 딸깍 아니지. 왼쪽에는 하나도 안 뜨고 있나요? 이거 그 혹시 탭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희정님? 오른쪽 상단에 요 탭 눌러가지고 폴더 틀이 뜨는지? 이게 접혀 있진 않은지? 이거 한번 열어보세요. 네, 맞아요. 프로퍼티 읽어가지고 이제 그 프롭스들을 쓸 수 있게끔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 만약에 작업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 이거 개발자들이 봤을 때는 완성됐다고 대략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코드가 잘 코딩됐는지 프리뷰로 한번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작업한 디자인 시스템 컴포넌트와 변수들을 어, 페이지로 구성해 주세요. 확인할 수 있게 페이지로 구성해 주세요. 그렇구나. 업데이트 투 프로라고 뜬다고요? 아, 이게 뭐, 요금제 나눠놨나 보네? 근데 잠시만, 근데, 어, 더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럼 일단은 지금 결제는 하지 마시고, 일단 요 버전에서 한번 그냥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그냥 뭐, 그 지금 작업한 뭔가 디자인 시스템을 페이지를 구성해 달라고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치사 빤스네요, 진짜. 뭐, 일단은 해보시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뭐, 저는 플랜 모드로 했는데 물어봐요. 그러면 그냥 저는, 별도 빌드 도구 없이 바로 열 수 있는 방식, 뭐, 요거 그냥 이거 해서 A 눌러가지고 컨티뉴 눌러보겠습니다. 음. 녹화본 보고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도 드리고 영상도 드릴 테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뭔가 안 됐다 하더라도 보면서 그냥 요렇게 하는구나 정도만 보셔도 다음에 할 때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채찍질 하고 계시구나. AI 채찍질 해야 맛이지. 그쵸? 프리뷰 페이지를 만드시는 거예요. 일단은 작업 다 되셨으면 프리뷰 페이지 만들어 달라고 하고, 음, 어떤 환경에서 구동할 예정인지? 이 환경 자체가 뭘 물어보는 거지? 자세하게? 잠시만요. 뭐, 보기가 나오나요?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게 오래 걸리네. 잠시만요. 네. 그러면 링크 줬으면, 아, 맞아요. 그 웹 환경, 앱 환경이면 그냥 이거 그냥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 건지 정확하게 먼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줬으면, 이거 왼쪽에 보시면은, 왼쪽에 탭에 보시면, 더보기 메뉴에 오픈 브라우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브라우저 프리뷰를 띄우실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링크를 여기 입력을 해보시고, 프리뷰로 뜨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저는 뭘 만드는지 계속 만드네요, 뭔가. 여기 오픈 브라우저. 아니면 그냥 채팅창에 뭐 미리 보기 브라우저로 띄워줘. 아니면 그 로컬 주소 브라우저 창으로 띄워줘. 이렇게 요청하셔도 됩니다. 뭐 엄청 열심히 작업을 하네요. 진행이 안 되고 있어, 저는. 뭐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게요. 역시 오퍼스 4.6. 생각이 많은가 봅니다. 하지만 토큰을 쓰고 있지, 지금도. 나의 토큰을. 과하게 똑똑한 녀석. 나의 토큰을 이렇게 나 많이 쓰자니. 프리뷰 페이지 하나를 만드는데 이렇게 나의 토큰을 많이 소모하다니. 와, 근데 정말 엄청 자세하게 하네요. 혹시 프리뷰 여러분들 다 띄우셨나요? 왜 이렇게 저는 근데 원래 이전에 테스트 했을 때는 이만큼이나 시간이 안 걸렸던 것 같은데. 그냥 엄청 자세하게 만드나 보네. 음. 로컬 호스트 뜨셨나요? 왼쪽에 페이지로 프리뷰 페이지 뜨셨어요? 음. 생각이 많나 봐요. 뭘 이렇게 막 엄청 거창하게 하는지 그냥 프리뷰만 보여달라고 했는데. HTML 파일을 생성하겠다. 다 되신 분? 다 되신 분 영 한 번만 올려주실래요? 혹시 있을까? 근데 이게 좀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아요. 오, 송미님 엄청 빠르시네요. 아, 네. 떴고 그 로컬 호스트 창을 열었을 때 프리뷰가 뜨면 맞는 거예요, 연재님. 그래서 그냥 그 로컬 호스트 웹브라우저에 띄워달라고 하거나 여기 주소 입력해가지고 잘 보여지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음. 아, 그러면 그냥 그 웹브라우저로 이거 로컬 띄워달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쪽에 그 터미널이라는 걸 열어주시고 npm run build라고 적으시면 되는데 이거 키보드가 왜 이러냐? 잠시만요. 죄송해요. 내가 혼잣말을 너무 제가 npm run build 이렇게 한번 쳐가지고 한번 보세요. 근데 저는 아마 작업 중이어가지고 그렇게 뜨는 걸 거고. 바이트 설치하고 데브 런 하니 됐다. 축하드려요. 저 페이지가 저도 드디어 성공적으로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왜 복사가 안 되지? 잠시만요. 음,
아, 근데 저는 아직도 확인 중이네요. 지금 언제까지 할 거야, 이거를. 폴더마다 바이트를 한 번만 설치하면 될 텐데, 노드.js랑. 이전에 설치하셨는데 또 그걸 설치하라고 뜬 걸까요? 잠시만요. 저는 이제 떴어요, 이렇게. 와,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했더니 꽤 잘 만들었어요. 내비게이션까지 다 만들었네. 와우. 일단 디자인 시스템 페이지가 이렇게 제작이 됐어요. 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뭐 탓할 게 아니었네요. 잘 만들었으니까 봐준다. 테스트할 땐 이만큼 안 나왔는데. 다, 다 되셨나요? 네, 오퍼스가 그래 잘하긴 하네요. 칭찬한다. 생각을 좀 많이 하더니 꽤 괜찮게 짜줬어요. 이렇게 디자인 시스템 프리뷰를. 오, 그냥 써도 되겠다. 이 정도면. 그쵸.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럼 다 되신 분들 한번 영 이렇게 한번 올려볼까요? 음. 와, 근데 이거 그냥 그렇게 해도 되겠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 문서로 다큐멘팅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HTML2 디자인 MCP로 이거 원본으로 가져갈 수 있잖아요. 왜 작업된 거 그냥 가져가도 되겠다. 그쵸? 피그마로 이렇게 작업하고. 그러네, 진짜. 뭐 이 정도로 나올 거면은 진짜 괜찮네요. 이거까지 돼. 대박, 대박이다. 오토가 맞아요. 맞아. 오토가 좀 그래요, 진짜. 네,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이거를 기세 업로드하는 것만 남았어요. 네. 아, 맞아요. 클로드 코드랑 펜슬이랑 거 연결하면 되긴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근데 조금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진짜 실무에 쓸 정도인가? 네,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네. 녹음본으로 업로드 해드릴 거니까 놓치셨어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작업이 한번 되고 나면, 일단 이거를 이제 깃에 아까 우리 깃 용어 잠깐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작업된 것 깃에 올릴 거예요. 깃에 커밋하고 그러니까 기록하는 거예요. 버전을 기록하고 푸시해줘 라고 이렇게 한번 올려볼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작업된 폴더들이 그 깃에 올라가서 공유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뭐 이게 기시 연결이 안 되신 분들은 그냥 뭐 요 방법만 보시면 돼요. 어차피 요청해가지고 말하는 건 되게 쉽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막 커밋 뭐 이런 뭐 단어 같은 것들도 막 이렇게 알아서 써줘요. 그럼 완료되었다라고 뜨고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같이 작업하는 경우가 있거나 검토자가 있거나 개발자분이 중간에 봐주셔야 한다라고 하면 지금 기세 업로드한 거 PR로 요청해줘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저희는 이 그냥 메인 자체에 올려버린 거예요. 제가 관리자 권한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따가 데일님이 하실 때 PR 요청하는 것까지 한 번 더 보여드릴 거니까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저는 그냥 올렸는데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아이고. 이제 현업하시거나 협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로 그냥 기세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스토리북 같은 중간 툴을 더 가지고 컴포넌트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이런 중간 다리를 하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업데이트하면 개발자분들이
그거를 이제 올라온 컴포넌트 토대로 검토하고 프로덕션에 이제 반영하는 프로세스로 하신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해본 적은 없지만 이 방법 굉장히 많이 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그냥 실습으로 저랑 같이 해보셨는데 이거 하실 때 꼭 아셔야 될 5가지 집 빠르게 짚고 넘어가면, 일단 레이어명, 오토 레이아웃, 뭐 변수명 잘 설정하는 건 기본이고,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셔야 MCP로 넘겼을 때도 잘 작업이 될 거예요. 그리고 토큰 먼저 추출하고 이 토큰을 컴포넌트에 입히는 순서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제작할 때 아까 제가 드렸던 프롬프트처럼 프로퍼티와 속성에 대해서 언급해서 구현을 하셔야 이거를 뭔가 속성 같은 거, 이 컴포넌트의 속성을 가져가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컴포넌트 파일이 있는 걸 불러와서 쓰는 경우에는 파일 구조를 파악해서 정확한 경로에 제작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컴포넌트 자체가. 그리고 뭐 부가적으로 이제 언어, 우리 서비스에서 쓰는 언어가 있다면 그것까지 정확하게 정의를 해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GitHub에 올릴 때는 개발자랑 협업하는 경우에 PR을 요청해서 합쳐달라고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브랜치를 생성하고 작업해서 그거를 검토 요청해서 올리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와, 오늘 근데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갔을까요? 이렇게 엄청 길게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이게 항상 바이브 코딩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데일님이랑 같이 앞에서 제작한 디자인 시스템 코드로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보실 건데, 만들어 보시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팁을 조금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아마 클로드 코드 쓰시는 분들은 스킬스라는 거 익숙하실 것 같아요. 이 스킬스라는 게 그러니까 치트키, 단축키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작업들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항상 시작할 때 메인 브랜치에서 최신 버전으로 만들고 이거를 작업할 때는 커밋하고 푸시하고 그리고 PR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럼 이 프로세스를 매번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스킬스라는 것으로 등록을 해 놓으면은 단축어를 썼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git push 이렇게 뭐 적으면 그 과정 자체가 자동화되는 그런 것을 스킬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클로드 코드에만 있다가 최근에 커서가 업데이트 되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요청하시는 방법은 그냥 뭐 채팅창에 요청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슬래시 크리에이트 스킬이라고 적고서 원하는 자동화 스킬을 입력을 하면 등록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오픈 채팅방에 단축어로 요청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거를 git workflow라고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슬래시 git workflow라고 요청을 하면은 그 작업을 알아서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하시거나 아니면 커서에서 보면 아까 데일님이 설정 메뉴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설정 메뉴를 눌러서 보면 왼쪽에 메뉴 MCP 아래 툴에 보시면 룰 스킬스 서브 에이전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면 제가 아까 만들었다가 지웠는데 여기 스킬스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이 스킬스에서 새로 눌러서 뭐 눌러도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뜨죠. 그럼 뭐 만들까 이렇게 떠요. 그럼 내가 무슨 작업을 등록할 건지 이렇게 뜹니다. 그럼 제가 한번 그냥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세와 연동해서 작업할 때 가장 먼저 메인 브랜치에서 풀을 땡겨서 최신화해야 함. 뭐 이런 것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이렇게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음. 뭐 그러면 이제 막 물어봐요. 뭐 프로젝트 스킬, 이 프로젝트에만 사용할 건지 모든 프로젝트에 작업할 건지 일단은 그냥 프로젝트에서만 쓴다고 할게요. 그리고 메인 브랜치 이름 같은 거 물어보는데 메인이라고 일단 임의로 하고 뭐 추가할 워크플로우 물어보는데 뭐 최신화만 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컨티뉴를 누르면 뭐 막 만들겠다고 해요. 막 알아서 만들겠다고 하고 그러면 지금 왼쪽에
git sync main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등록이 됐어요. 스킬스라는 것에. 그러면 이후에 제가 작업했을 때 슬래시 누르고 git이라고 이렇게 치면은 git sync main이라는 이런 메뉴가 뜹니다. 그럼 이렇게 요청을 하면 항상 최신화를 자동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단축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서브 에이전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작업 같은 거 반복해서 하는 작업 같은 거를 이제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뭐 요거는 따로 깊게 다루진 않겠지만 요런 서브 에이전트 같은 것도 클로드에 있던 것들이 이제 커서에도 들어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저는 이제 디자인 시스템 얼마나 되셨어요? 여러분 다 되셨나요? 일단 랜딩이 남았습니다. 네. 일단은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기는 하나 다 되신 분들 아까 0 안 눌러주셨다면 한번 0 눌러보시겠어요? 아까 저처럼 이렇게 디자인 시스템 구현하는 거가 되셨나요? 음. 프리뷰 페이지까지 다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뭔가 조용한 걸 보니 뭔가 열심히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투표로 해볼게요. 아까 투표가 여기 있네. 나는 기존 투표를 종료를 하고, 제가 하나를 등록을 할게요. 끝나셨군요. 네, 일단은, 음, 프리 트라이얼이 근데 약간 뭐 토큰식으로 주나 봐요. 근데 보시기만 하셔도 근데 끝에는 의미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마. 음, 음. 슬프게도 아니오가 꽤 많네요. 그러면은 2분만 더 드릴게요. 2분만 더 드리고, 음, 못하셨다 하더라도 다시 보기 올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피튜브에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피튜브 라이브 다시 보기에 올려드릴 거예요. 음, 네. 슬프게도 이게 아직 덜 되신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시간 관계상 일단은 다음 플로우를 설명을 해 드리는 게 아마 더 좀, 이게 뭔가 저희가 시간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이제 데일님이 화면을 넘겨받으셔서 이 디자인 시스템 코드를 불러와서 랜딩 페이지 구현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네, 종료하겠습니다. 제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앞서서 이선님과 함께 우리 피그마 파일에 있는 디자인 시스템을 커서를 활용해서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쉽게 추출을 하고 그 파일을 GitHub에 올리는 것까지 작업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혼자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GitHub으로 이렇게 연동해서 사용하는 실습은 해볼 수는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선님이 하는 강의를 넋놓고 바라보기만 했어요. GitHub에 뭐 디자인 시스템을 올리고 학습시키지 않았는데 저 디자인 시스템을 제가 그대로 끌어와서 랜딩 페이지를 구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이번 파트를 준비를 했고요. 먼저 초대된 깃 서버. 여기서 만약 내가 오너가 아니라면 깃의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너분한테 그 깃에 초대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메일로 아마 뭐 초대 승인 같은 일련의 절차가 있고요. 그 절차가 끝나고 나면 이제 깃에 연결이 되는데 이제 초대된 깃 서버를 저의 커서에 한번 당겨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깃 화면을 봤더니 방금 이선이 만들었던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길 레파짓에 이렇게 추출된 파일들이 잘 있는 게 보이네요. 전 그럼 여기서
코드 부분에 드롭다운 눌러서 이 링크를 카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서로 가서요. 해당 링크를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참 조금 늘려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피그마로 가서 프롬프트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복사한 링크에 있는 레파짓의 메인 브린치를 한번 풀로 당겨와 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커서에게 딱 실행을 하면 이 친구가 당겨와 줍니다. 용어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당겨온다는 거, 풀한다는 거는 깃에 있는 파일들을 이렇게 당겨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보낼 때는 푸시, 당겨올 때는 풀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이시죠? 비었던 저의 폴더에 이선님의 레파짓에 있는 파일들과 똑같은 것들이 그대로 담겨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빠르게 불러와 줬네요. 바로 불러와지는 것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랜딩 페이지를 구해낼 텐데 여기서도 이제 과정이 갈릴 것 같아요. 나는 디자인 같은 게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다면 사실 이대로 바로 커서에 이 디자인 시스템 활용해서 랜딩 페이지 만들어줘 하고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커서가 어느 정도 생각해서 디자인도 해주긴 합니다. 그런데 저랑 이선님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냥 디자인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조금 과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약간 모든 컴포넌트를 억지로 다 쓰면서 페이지를 만드는 느낌? 그런 디자인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지향하는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럼 피그마에 보시면 아마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실습 자료 끝에 이렇게 랜딩 페이지 소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버전이 있을 거예요. 이미지 넣은 버전으로 했을 때 조금 깨지는 게 있어서 제가 이미지 제거한 버전으로 올려드렸는데 저는 이미지가 있는 버전으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랜딩 페이지를 또 커서에 한번 학습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MCP를 활용해서 한번 구조를 먼저 잘 읽는지 먼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디자인 선택해서 커서로 넘어가서 지금 피그마에 선택된 노드 읽어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두 MCP 이렇게 뚜루루 쓰겠습니다 하고 런 해주면 플랫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짜라락 짜라락 뭘 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지금 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랜딩 페이지의 디자인을 커서가 읽어오는 것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랜딩 페이지를 바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요 프롬프트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커서로 이동해서 자, 구현을 할 건데 프롬프트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브랜치를 하나로 브랜치 하나를 생성하는 거 앞서서 말씀 주셨지만 메인 파일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브랜치를 하나 생성해서 그 안에서의 내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조금 수정됐습니다. 선택된 노드, 피그마에 선택된 노드, 피그마에 선택된 노드 컴포넌트 구조와 토큰 구조 파악하고 자, 당겨온 컴포넌트와 토큰 사용해서 랜딩 페이지를 구해달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청을 해볼게요. 자, 이 과정에서 임의로 하드 코딩하지 말고 토큰이나 컴포넌트 없는 거를 맘대로 구현하지 말고 나한테 물어봐서 구현해 하는 조건까지 넣어서 코딩을 해볼 거예요. 근데 지금 피그마에 선택된 노드를 못 읽을 수도 있으니까 피그마로 돌아가서 이 노드를 읽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다시 랜딩 페이지 노드를 제대로 클릭한 채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로 넘어와서 브랜치 하나 생성해서 지금 피그마에 선택된 랜딩 페이지겠죠. 여기 노드는 이 랜딩 페이지의 토큰을 읽고 내가 당겨온 레파짓에 있는 컴포넌트 토큰 사용해서 랜딩 페이지를 구현해줘. 근데 절대 하드 코딩 하지 말고 없는 요소는 나한테 물어봐 하고 조건까지 걸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해주는 동안 설정 탭 한번 쭉 다시 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막 토큰 다 쓰고 이런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내 자녀 토큰량 같은 거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세팅에서 여기 플랜 여기 보시면 지금 내 토큰 사용량, 네, 유즈드 사용량 같은 것도 체크해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아까 오퍼스 모델 같은 거 이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은데 모델 종류 뭐 있는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기다릴까요? 모델 부분 가보시면 여러 가지 모델이 있어요. 저는 지금 클로우드 코드에서 만든 코딩 모델인 오퍼스 4.6을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 위에 컴포저 1.5라고 오늘 따끈따끈하게 나온 AI 모델도 하나 있습니다. 기존에 여기 밑에 보시면 컴포저 1이라고 해서 커서 자체의 코딩 모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저는 별로 사용성이 좋지 않아서 사용하진 않았었는데 오늘 발표된 이 컴포저 1.5는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속도도 빠른 모델로 커서에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저는 많이 테스트해보진 않았지만 조만간 이 모델로도 몇 번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됐는지 볼까요? 어, 지금 없는 요소를 만났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맘대로 하지 말고 물어보라고 요청했더니 퀘스천들을 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뭐뭐 했는데 어떤 토큰이 없나 봐요. 그래서 컴포넌트 새로 만들지, 일부만 만들지, 아니면 컴포넌트 만들지 말고 그냥 직접 구현할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데 저는 컴포넌트 다 새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또 이슈가 있네요. 사용 토큰 중에 어떤 토큰이 또 없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답을 전부 달았으면 컨티뉴 처리해 주세요. 또 일정 시간 기다리면 이 친구가 열심히 분석해서 없는 토큰도 만들겠다 하고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하네요. 전체 구조를 분석했으니까 이제 플랜도 정리해서 옆에 일단 구조를 만들면서 열심히 코딩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구현한 랜딩 페이지의 모습이고요. 과연 이 랜딩 페이지를 얼마나 잘 구현해 줄지가 궁금합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네요. 또 기다리는 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팁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나는 피그마 그 프로플랜을 사용하지 않아서 데브 모드 MCP를 사용해서 토큰을 추출하는 걸 못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무료 버전에서도 토큰을 추출해서 이렇게 커서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피그마 파일로 돌아가서 플러그인과 이제 베리어블 추출을 통해서 제이슨 형태로 토큰을 조금 추출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무료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한번 연습해 보실 수 있게 간단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 베리어블로 잡힌 토큰이 있으시면 컬렉션을 우클릭하시면 이렇게 익스포드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바탕화면에 한번 추출해 볼까요? 추출을 하면 피그마 토큰을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나는 무료 버전이라서 MCP를 통해서 토큰 추출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컬렉션을 우클릭하셔서 직접 추출이 가능하고, 그러면 컴포넌트 학습은 어떻게 시킬 수가 있을까요? 컴포넌트 학습 시키시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플러그인의 힘을 조금 빌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버튼 컴포넌트 한번 갈까요? 이렇게 컴포넌트가 있으면 플러그인 중에 익스포트 메타데이터 이런 플러그인으로 기억하는데 메타데이터로 쳐볼까요? 메타데이터 여기 있네요. 익스포트 컴포넌트 메타데이터라는 플러그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해서
이렇게 컴포넌트 세트를 선택하면 지금 선택된 컴포넌트 세트가 나오고 이렇게 제너레이트 버튼을 딱 누르면 해당 버튼에 제이슨 파일을 생성해줘요. 그리고 이걸 익스포트해서 마찬가지로 일단 바탕화면에 저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선님이 학습시킬 때 스타일도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스타일도 제이슨으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스타일 to 스타일 to 제이슨 이런 키워드로 입력하시면 텍스트 스타일을 제이슨으로 추출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스포트 텍스트 스타일 하면 지금 이 파일에 있는 텍스트 스타일들을 또 제이슨으로 한꺼번에 추출을 해줘요. 이걸 저장한 후에 바탕화면에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서 이름을 허서용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하고 이 파일들을 이 안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고 컬러였죠? 이 컬러에서도 이 토큰 파일들을 이렇게 넣어서 열심히 뭘 해주고 있네요. 이제 사용하실 때는 오픈 폴더에서 요거 커서용 내가 아까 파일을 넣어놨던 요 폴더를 불러와서 커서에서 안에 있는 제이슨 파일 구조 읽어서 뭐 토큰 만들어줘, 컴포넌트 구성해줘 이런 식으로 하고 그걸 깃허브에 올리는 방식으로도 약간 테스트는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랜딩 페이지 구조를 읽어올 수 없다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커서한테 디자인 시스템 추출한 거 학습시키고 깃허브에 올려보는 것 정도는 이런 방법으로도 가볍게 테스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료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을 간단히 드렸고요. 이쯤 되면 해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열심히 만들어주고 있는 제 커서입니다. 열심히 만들어주고 있네요.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불러온 레파짓에서 디자인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저처럼 불러온 게 아니라 이미 여기에 정리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바로 그냥 랜딩 페이지 눌러서 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불러온 걸 쓰고 있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지금 안에 있는 컴포넌트와 토큰을 사용해서 당겨온 컴포넌트와 토큰을 사용해서 해달라 요청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굳이 당겨온 컴포넌트 이런 거 쓰지 않아도 지금 선택한 랜딩 페이지 컴포넌트 토큰 구조 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아마 만들어 줄 거예요. 저랑은 조금 프롬프팅이 다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당겨온 토큰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당겨온이란 이름을 넣었습니다. 어느 정도 작업을 해줄지 요 섹션 토큰 컴포넌트 만드는 데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있네요. 혹시 지금 구현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계시다면 잘 구현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랜딩 페이지에 만들고 계신 분? 그냥 놨었어요. 저도 혹시 토큰이 다 떨어지진 않겠죠? 다행히 저는 아직 11%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않아서 오늘 수업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아예 토큰이 바닥나서 클로드 코드로 넘어가서 실습을 하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토큰 먹는 하마. MCP가 토큰을 많이 먹는다고 하네요.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립니다.
제가 뭐 승인을 안 한 게 있어서 그런 걸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요거 다 만든 다음에 다시 GitHub에 푸시할 건데요. 그때 어떤 파일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채팅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요런 파일이 없다, 요런 툴이 패키지가 없다라고 하시는 요청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나 이 툴 없어서 수동으로 할게 막 이런 식으로 커서가 말해줘요. 요게 뭐냐면 GitHub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아마 이런 걸 줄임말일 거예요. 그래서 GitHub에서 풀하거나 푸시하거나 이슈를 관리하게 해주는 패키지인데 이게 없어서 막 수동으로 문서로 만들어줄게 그런 식으로 커서가 일하기도 하니까 나중에 PR 올릴 때 저런 거 직접 설치해서 할 수 있게 뭐 필요한 설치가 있다면 함께 진행해줘. 이런 프롬프트 같이 넣어서 작업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커서가 어느 정도까지 해줬을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뭔가 좀 많이 해줘서 바로 다다닥 수락을 눌렀습니다. 맞아요. 혹시 디자인 시스템 페이지라도 만들어주신 분은 캡처해서 이렇게 저희 아까 같이 봤던 피그잼 같은 데 올려주실 수 있나요? 이거 어느 분이 만드신 건가요? 굉장히 잘 됐는데. 아, 죄송합니다. 이거 티타님이 만든 건데요. 저는 유저분이 만드신 건 줄 알고, UI는 약간 다르지만 굉장히 또 잘 만들어주신, 아니요, 구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러네요. 여긴 사이드바 메뉴로 만들어줬다면 다른 분이 만들어주신 건 헤더 형태로 만들어줬네요. 드디어 랜딩 페이지 구현 단계까지 넘어왔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두근두근. 힘을 내 랜딩 페이지 HTML을 드디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커서 화이팅. 열심히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올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자. 피그잼에 파일을 올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구리고 말고 상관없이 승리자인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올려주신 분은 안 계시죠? 어, 요거는 구현해달라고 요청해서 구현을 하신 비비님이 만드신 거군요. 오, 약간 위에 분과 굉장히 흡사하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지가 알아서 펜슬로 디자인 해버렸다 하네요. 이쯤 다 됐겠지? 모든 작업을 완료하고 최종 변경 사항을 확인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리스트를 다 완료를 해줬고 이제 잘 구현했는지 한번 프리뷰를 띄워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필기마로 넘어가서 우선은 작업된 내용 브라우저에 띄워달라고 요청을 해볼게요. 다시 커서로 가서
이렇게 해서 보이시나요? 커서가 제 디자인 시스템을 학습해서 심지어 저는 디자인 시스템을 학습시키지도 않았죠. 이선님이 추출해서 올려두신 GitHub에 있는 디자인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그것과 연결해서 이 미리 잡아두었던 디자인 랜딩 페이지를 약간 이거 3박 3일에 좀 깨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커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 시스템을 가지고 코딩까지 구현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선님이 올린 파일에는 디자인 시스템 프리뷰 파일만 있었지만 제가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깃에 내가 만든 랜딩 페이지를 푸시를 해야 됩니다. 그 푸시하는 작업까지 해볼게요. 다시 피그마로 넣어서 저는 요 설치를 진행해달라는 프로프팅까지 전부 복사해서 다시 커서로 넘어가서 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푸시하고 PR, 풀 리퀘스트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보시오. 지금 제가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너 지금 GitHub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없는데 이거 설치할래? 확인할게. 이런 것까지 전부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설치 같이 해달라는 프롬프팅 넣으시면 이런 거 커서가 알아서 잘 해준다는 거. 자, 설치 안 됐다고 하네요. 나 지금 바로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힘내라. 파이팅. 이것저것 설치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힘내.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깃허브로 푸시를 했을 때 이선님의 오너, 뭐 개발자나 아니면 관리자, 확인 컨펌자의 깃허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까지 보면 저희 오늘 수업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노래를 부르고 계셨군요. 열심히 커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다음 장표도 확인해 보고 있을까요? 자, 제가 이제 작업을 마친 후에 어, 우리 메인 깃허브에 푸시에 올리고 풀 리퀘스트까지 요청해 달라고 하면 이제 깃허브에 권한을 가진 검수자, 보통 개발자분이실 확률이 높고 뭐 개발자분이 아니더라도 리뷰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분한테 야, 네 브런치에 뭐 이런 거 올라왔는데 너 이거 뭐지 할 거야? 우리 메인 나무 줄기에 다른 작업자가 만든 브랜치 합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과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검수자가 합칠 거야 하고 머지 처리를 하면 하나로 합쳐지고요.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요청을 했는데 바로바로 해주질 않네요. 뭔가 로그인을 하라고 하는데 로그인 창은 딱히 나오진 않습니다.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 2분만 좀 더 기다려보고 마무리 해보면 어떨까요, 데일님? 예, 거의 취업 그럴까요? 시간이 되어가서. 네, 일단은 어떤 건지는 이해되셨죠, 다들 음, 여러분? 일단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관리자인 저한테 이제 PR 요청이 와서 제가 머지할 수 있는 권한이, 버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 머지 처리하면 되는 건데, 일단은 거의 11시를 향해 가고 음, 있어서 시간이 너무 지연되면 일단은 예, 여기서 일단 마무리 해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인터페이스만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PR이 요 풀 리퀘스트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 관리자라면 또 다른 사람이 PR을 올렸으면 요 풀 리퀘스트 부분에 요청 사항이 뜨고 머지할지 안 할지 그 버튼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조금 걸려서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런 과정으로 같은 깃허브를 가지고 여러 명의 브랜치를 만들어서 작업하고 합치거나 말거나 그 과정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로그인하고 인증하라고 하지만 그냥 인증됐고 확인했다고 하겠습니다. 저의 설명만으로도 똑똑한 여러분들은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슬슬 수업을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저희가 수업 초반에 약속드린 게 있어요. 오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뭐 푸시, PR, 뭐 풀, 어쩌고 저쩌고 브런치 이런 생소한 용어들 아직도 헷갈리실 것 같아서 요 밑에 용어집 보러 가기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밑에 핵심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좀 우리 일상적인 상황에 비유해서 저희가 설명까지 전부 적어드렸어요. 이렇게 쭉 용어 사전을 만들어 드렸고 업무하는 과정을 이렇게 토글 형태로 달아놨으니 혹시 나는 깃허브를 가지고 협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런 업무 프로세스 확인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깃허브를 익혀보시면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약속드린 선물 링크까지 알려드렸고요. 여러분, 다음 주가 설 연휴잖아요. 저희가 매주 화요일 날 지금 벌써 16주째 이렇게 위클리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연휴에는 저희도 조금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쉬고 24일, 2월 24일 화요일 날 다시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라이브에서는 특별히 또 세 번째 게스트, 로티 파일즈에서 근무하시는 사규님을 모시고 로티 과정을 전반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강의를 진행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연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떡국도 많이 드시고, 네, 쉼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 시연님 마이크 켜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 저거, 네, 그 저번 주에 하리님이 그 이메일 주소를 안 남겨주셔서 기프트콘을 못 보내드리고 있는데 하리님 혹시 저희한테 이메일 주소 한 번만 보내주세요. 네, 오늘 페이지 녹화본은 예, 층으로. 네. 저희가 정리해서 PTU브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하리님 여기, 아, 하리님 계시네요. 네, 하리님 듣고 계시죠? 네, 저희 이야기가 닿았기를 바랍니다. 네, 선물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희 어떤 경로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늦은 시간까지 듣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말씀드렸던 대로 요거 따라오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녹음본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차근차근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녹음본 보고 꼭 한번 다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조직마다 다를 것 같은데, 저는 개발자 한 분이랑 저랑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서, 제가 작업한 거를 이제 뭐 랜딩 페이지라든지 간단한 수정은 제가 작업을 하고, 기세 푸시를 해서 이제 그분이 PR 요청된 걸 확인해서 머지 처리해 주시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조직마다 다를 것 같아요. 이거를 바로 적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게 상황에 맞을지 여러 가지 고려가 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또 세부적인 것들은 뭐 상황에 따라 다르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다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이 시간까지 공부하셨으니까 다시 해보시면 충분히, 네, 뭔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나머지 분들도 뭐 마무리 인사하고 싶으시면 하고 저희 마무리 해볼까요? 네, 네. 네. 늦은 시간까지 모두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하실 말 있으신가요? 아까 시연님이 공지해드렸던 것처럼 하리님 혹시 저희 연락처 메시지를 보신다면 꼭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저희 라이브 2월 24일에 있으니까 그때도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안녕. 종료하겠습니다.